자식을 낳고 키운다는 건 인간으로서 한 번쯤은 해볼 가치가 있는 경험이다. 나도 너를 키움으로 참 많은 걸 배웠다. 다만 남들이 가는 길을 가기 위해서는 수없이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한다. 경험해보니 굳이 많은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해볼 만한 경험인지는 모르겠다. 내가 정말 원한다면 모를까. 남들이 낳으니까 낳는다는 건 옳지 않은 생각이다. 덧붙여 네가 있어 행복하지만 네가 없었어도 나는 행복했을 거다. 라고 아버지가 말하셨다. 초등학교 시절 학교에서 가온을 써오라는 숙제를 내줬다. 성실한 초등학생인 나로선 아버지께 질문했고 아버지는 잠시 고민하는 얼굴을 하시더니 가와 만사성이라고 대답했다. 진짜 그게 맞아? 라고 되묻자 각자 마음대로 살자 어때? 급조한 느낌이지만 취향 저격. 그때부터 우리 집 가온은 각자 마음대로 살자로 정해졌다. 나의 아버지는 가온을 몸소 실천하는 타입이었다. 쉬는 날이면 각종 취미생활에 나섰고 그 때문에 엄마와 몇 번 다투는 것도 목격했다. 나 역시 다정한 딸은 아니라 엄마도 엄마가 하고 싶은 걸 하면 되잖아 라고 뚱하게 말하고는 내 방에 들어가 문 꼭 닫고 책이나 읽었다. 우리 집 가온은 각자 마음대로 사는 거니까. 아버지는 가족을 위해 열심히 돈을 벌어오는 건 같았지만 가족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하는 아버지는 아니었다. 아버지는 아버지 자신의 인생을 가장 사랑했던 것 같다. 내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아버지는 또 하나의 어록을 남겼다. 굳이 결혼해야 하나? 남들 다 한다지만 굳이 안 해도 되는데. 결혼 후 아이 문제로 고민할 때도 자식을 꼭 낳아야 하나? 안 낳고 사는 게 나을 수도 있는데 라고 34쯤 되고 미니멀 라이프를 접하면서 아버지가 자연스럽게 이해되기 시작했다. 우리 아버지는 미니멀리스트이고 물건에 대해서만 덜 소유하는 것에 그치는 수준이 아니었다. 진정한 미니멀리스트는 자신이 원하는 것에 집중하는 삶을 산다고 했다. 고민 끝에 아버지께 자식을 낳지 않고 살 수도 있다 라고 얘기하자 네가 한 결심 중에 가장 현명하다 라고 말씀하셨다. 다른 부모 같았으면 이게 무슨 헛소리냐고 했을 텐데 아버지는 계속 말씀을 이었다. 내가 있어 행복하지만 내가 없었어도 난 행복했을 거다. 이 정도면 솔직도 병이지만 그 누구도 해준 적이 없는 말이라 감사히 받아들였다.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하는 집에서는 특히나 커플들은 꼭 이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책을 여러 권 보는데 아예 싱글인 밀레니얼 세대의 젊은 친구들이 있고 커플 미니멀리스트들이 있는데 그들과 커플들이 다른 거는 뭐 삶의 방식이 조금 다르겠죠. 책에 나와 있는 거는 결혼식에 관한 거, 스몰 웨딩 많이 하잖아요. 아니면 아예 생략해버리거나. 이 책의 저자는 오히려 그냥 남이 떠밀면 나을 생각이 있었던 분인데 남편분이 좀 확고했나 봐요. 그냥 연애를 3년 반 하면서 그리고 결혼 생활 5년 동안 아이 얘기를 먼저 한 번도 꺼낸 적이 없어서 눈치는 챘었대요. 대신 이제 이 저자가 여자분인데 여성분이 아이를 낳고 싶다면 대신 근데 힘들 건 각오해라. 네 생각보다 힘들 것이다. 이분이 쇼핑이랑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그 가운 같은 거 아까 말한 그런 거 기억하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마음대로 사시는 게 속 편하신 분인데 남편분은 좀 현실적이신 것 같아요. 회사 생활 오래 하고 안 관두고 좀 우직한 스타일 있죠. 성격 설명이 어떻게 돼 있냐면 우울한 느낌을 가지는 사람을 이해를 못하는 가끔 한 명씩 그런 분들 나타나잖아요, 인생에서.
그냥 무던한 사람, 그런 분이신 것 같아요. 근데 또 그게 섬세하지 못하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진중하게 어떻게 보면 또 인생의 키는 이런 분들이 좀 잡고 있더라고요. 남편분이 먼저 다 생각했잖아요. 지금 우리 상황에서는 애를 안 낳는 쪽으로 남편분이 딱 중심을 잡아주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저자가 고백하는 게 진짜 솔직해요. 남편분이 잘생겼대요. 근데 이 저자분은 쇼핑도 좋아하고, 이 책 부제가 그거잖아요. 미니멀리스트인데 샤넬백도 갖고 싶어. 그러니까 남의 시선을 아예 의식하지 않는 분이 아닌 거예요. 본인도 그거를 알고 있고요. 그리고 쇼핑을 좋아하고 물질적인 걸 좋아해요. 하지만 미니멀 라이프도 좋아해요. 이분이 아무래도 남편분이 애를 갖고 싶지 않다는 거를 깨닫게 됨으로써 본인도 이제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이거 제 생각인지는 모르겠는데 제 친구 이야기를 봐도 남자분들 의견이 한쪽으로 확고하면 여자분들은 그냥 맞춰서 생각해주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서로 조율은 하고 있겠죠. 이 책에서도 남편분이 아내가 정 원하면 같이 키울 의향이 있다고 했으니까요. 근데 아무래도 낳고 싶지 않다는 마음을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밀어붙이기 조금 힘든 일이죠. 정말 큰 일이니까. 이분이 이제 생각을 했대요. 결론을 느꼈는데 이분은 아이도 어떻게 보면 샤넬백 같은 존재로 생각했던 것 같대요. 남편도 얼굴 잘생겼으니까 아이 얼굴도 예뻤으면 좋겠고, 그리고 남들이 하는 거 다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뭐 나쁜 게 아니라 사실 평범하게 살고 싶잖아요. 모두들 눈에 띄는 것도 좋지만 그냥 무난하게 남들 사는 만큼 살고 싶다. 이게 이번 모토였는데 아무래도 남편분이랑 가족들, 특히 아버지 영향을 받아서 딩크적이 되는 거를 깊게 생각했나 봐요. 지금은 고양이 2마리와 살고 있대요. 혹자들은 미니멀 라이프를 하면 무한한 행복감을 느낀다고 하는데 나의 경우에는 꼭 그렇지 않다. 그저 불행하지 않고 평온한 상태가 유지되며 아주 가끔 행복하고 대체로 무난하다. 이 정도라도 충분히 만족. 불행하지 않게 사는 것이 가장 큰 핵심이다. 늘 행복하진 않아도 평온하고 고요하게. 그런 인생이 멋스러워서가 아니라 복잡하고 다양한 삶은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니까. 미니멀 라이프 실천 후부터 스트레스가 훨씬 적어졌다. 현저히 적은 스트레스 속에 살고 있다. 남들보다 행복하다는 소리는 아니고 적어도 불행하지 않은 상태라고나 할까? 높이면 어떻고 외면이면 어때? 내 인생을 하루라도 불행하지 않게 사는 게 중요하지. 기쁜 소식은 결코 나의 기쁨이 될 수 없다. 게다가 요즘은 알지도 못하는 사람까지 땅을 사댄다는 소식에 배가 아프지 않을 새가 없는 느낌이랄까? 모르는 게 약이라는 말이 괜히 있겠어? 카톡뿐만 아니라 블로그, 트위터도 난 내 것만 한다. 찾아주시는 많은 분께 죄송하기도 하지만 나의 정신건강을 위해선 그 편이 좋다. 그게 내가 행복한 길이기도 하고. 나는 타인의 삶에 굉장히 무관심하게 살려고 노력한다. 왜냐면 앞에서도 말했다시피 타인의 행복이 나의 불행으로 느껴진 적이 많았기에 최대한 관심을 갖지 않으려 한다. 카톡 친구가 7명밖에 남지 않은 지금 나는 아주 만족스러운 인간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300명이 있을 때나 7명이 있는 지금이나 외로울 때 카톡 친구가 몇 명이던 외로운 건 마찬가지. 다만 괴로운 일은 확실히 줄었다. 혹시나 지금도 오랜 인연 때문에 되레 고통받고 있다면 인간관계의 미니멀도 괜찮다. 일단 정리하라. 연락 올 사람은 내가 끊어도 어떻게든 연락이 오기 마련이다. 책을 읽을 때 그 저자가 아는 지인들에 대한 소개가 가끔 나오잖아요.
읽자마자 저는 이분의 아버지가, 이 저자의 아버지가 너무 신기했어요. 되게 신선했어요. 보통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되신 분들 20, 40대? 이런 분들이 부모님께 뭐 애 안 낳을 거다, 결혼 안 할 거다 이런 얘기하면 대부분 얘기 똑같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그런 반응. 근데 이분 아버지는 각자 마음대로 살기 가훈부터 이제 좀 느낌이 오죠? 정말 마음대로 사니까 이제 주말에는 아버지 혼자 마음대로 뭐 하러 나가가지고 부부싸움 하는 걸 많이 봤대요. 근데 진짜 웃기죠. 이 따님이었던 이 분도, 이 저자분도 엄마도 하고 싶은 거 하면 되지. 그러고 방에 들어가서 책 읽고. 진짜 웃긴데 어머니였으면 서운할 것 같은데 저도 솔직히 그런 면이 없다고는 못하겠어서 어머니가 안타깝지만 그 아버지랑 이 저자분이 너무 웃겼어요. 재밌었어요. 뭔가 이렇게 책 읽을 때 중년의 위기라고 하나요? 40대 후반, 50대 이런 이미 평범하게 이제 딱 결혼할 20, 30대에 결혼하고 애를 낳고 이제 아이가 이렇게 사춘기가 지난 부모님들 나이쯤에 그때 뭔가 인생이 되게 허무함을 느낀대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봤어요. 제 느낌에 이 아버지가 이미 그걸 느끼신 분 같아요. 그래서 본인 인생에 자식 바라보고 사느니 본인 인생에 더 투자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쵸? 본인의 이름이 안 된다는 거를 뭔가 깨달으신 분 같았어요. 그 라이프 스타일이. 이 아버지에 관한 책은 아니잖아요. 근데 간간히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어쩌면 저게 바로 결혼을 하기 전이던 결혼하기 후던 다들 저렇게 살아야 하는 게 아닐까. 본인이 되기 위해 사는 게 아닐까. 어떻게 보면 인생은 한번 태어나는 거, 한 번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본인을 챙기는 게 어떻게 보면 주위 사람들한테 피해를 안 주는 길인 것 같아요. 스콧 아담스 책 제가 예전에 리뷰했던 거에 보면 세상에는 딱 세 종류의 사람밖에 없다고 해요. 이기적인 사람, 멍청한 사람,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는 사람. 이 세 뿐이래요. 그러니까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게 최상의 선택이래요. 멍청한 사람이나 사회에 짐이 되는 사람은 아무에게도 도움을 못 주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폭군 같은 독재자들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사람이 성공을 하면 대부분 사회적으로 이득이래요. 왜냐면 일정 수준의 소비가 이제 끝나고 나면 본인의 사리사욕을 차운다고 해야 되나요? 본인이 필요한 걸 다 사고 나면 자원봉사, 세금, 일자리 창출하는 거, 기타 등등 형식으로 사회에 환원을 한대요. 이기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그들을 아끼는 사람들에게 걱정을 끼치거나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다. 또 자신이 원하는 것을 모두 챙기면서도 재미있는 동료로 여겨줄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의 롤모델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스콧 아담스가 말했던 이기적이라는 게 남 먹을 것까지 다 뺏어 먹고 이런 이기적인 게 아니라 스콧 아담스가 말하는 이기심이라는 건 시간을 들여서 운동하고 제대로 먹고 제때 건강검진 받고 가족이나 친구들과 즐겁게 어울리겠다는 생각, 그런 걸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지키는 거래요. 건강이나 인간관계를 무시하면 이제 멍청한 사람이 되는 거고요. 멍청한 사람이 되고 나면 이제 사회에 짐이 되는 사람이 되는 거래요. 그러니까 운동 안 하고 건강관리 안 하고 인간관계 관리를 안 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지극히 개인적인 미니멀 라이프라는 책이었어요. 사실 부제가 되게 인상 깊어서 샀거든요. 미니멀리스트지만 샤넬백은 갖고 싶어. 정우빈 저자의 책이었습니다. 정우빈 저자는 홈쇼핑 작가래요. 미니멀리스트인데 이제 홈쇼핑은 상품 판매를 극대화해야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일에 대한 챕터에서 좀 공감이 갔어요. 예전에 한국에서 회사를 다닐 때는 잡지사를 다닌 적이 있는데 그때는 제가 미니멀리스트가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노마드 라이프를 추구하면서 제가 지금은 별로 하고 있지 않은데 제 메인 노마드 먹고 사는 업무가 번역이었던 때가 있거든요.
그때 제가 패션 회사를 클라이언트로 두고 일을 했는데 그때 조금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매번 일을 하는데 저는 이제 명품 브랜드 번역을 막 하는 거죠. 엄청 비싸고 고급스럽고 그걸 맨날 보는데 눈은 계속 높아지는 거죠. 어쩌면 그래서 그 물건을 안 샀을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매일 그러니까 하는 일이 그걸 두잖아요. 저를 먹여 살리는 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쇼핑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먹여 살리는 건데 정작 저는 미니멀리스트인 거죠. 미니멀 라이프를 추구하는 거죠. 지금은 개발만 하고 있거든요. 지금 저는 개발자예요. 예전에 그런 딜레마를 가졌던 기억이 새록새록 나네요. 좀 약간 중후한 느낌이 드는 미니멀리즘에 관한 책들도 많잖아요. 이 책은 진짜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꼴통 친구가 쓴 책 같아요. 근데 꼴통인데 사랑스러운 친구 있잖아요. 미워할 수가 없고 또 바른 말은 또 해요. 그리고 너무너무 솔직해요. 정말 이렇게 솔직해도 되나? 참 매력 있는 분이신 것 같아요. 블로그를 하셨었나 봐요. 저는 안 가봤는데 책 내용을 보면 그렇게 나오거든요. 블로그가 인기가 많으시다고 하니까 여러분도 한번 시간 나실 때 둘러보시면 미니멀리즘에 관한 팁들을 많이 얻을 수 있지 않겠나 싶네요. 엄청난 팁이 있는 책은 아니에요. 근데 뭔가 발랄하고 박력 있고 좀 센 느낌, 강단 있는 그런 미니멀리스트 친구랑 커피 한잔 하고 싶다는 느낌이 드실 때 호로록 읽기 좋은 책 같아요. 재밌어요. 글도 되게 재밌게 쓰셨어요. 고3 때 장래희망이 강남 법부인이었나 봐요. 이왕이면 돈 많은 남자랑 결혼해서 출근 안 하고 이래저래 놀면서 살고 싶어요 라고 말하니까 담임교사 선생님이 환멸 어린 얼굴을 보였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적어놨어요. 끝에 선생님 잘 지내시나요? 저는 제 꿈을 이루지 못했답니다. 재밌어요. 커피 한잔 하시면서 그냥 편하게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편안하고 행복한 저녁 보내세요. 감사합니다.